들어가겠습니다. 입문 과정은 3시간으로 하기로 했어요. 1시에 끝납니다. 1시에. 네. 1시에 끝나고.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저번에 올라갔고 내가 1시 넘어서 했는데 1시까지 하고 1, 2월 달에 들어가면 2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했는데 수요가 공급이 이제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가격이었어요. 가격.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이에요. 우리가 오지선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인 거가 딱 있죠. 그게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 따라서 아파트 가격. 그 아파트 가격 이외에는 다 수요의 변화를 찾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얘네들이 골 때리는 게,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가격이에요? 예상이 붙었어요. 예상이 붙으면 그쪽이 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아파트라면 만약에 빌라가 나왔어요. 그 빌라 가격도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 따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라, 따라서 기술자. 한 번 더, 기술자.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라는 건 생각 지우시고, 박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적중이 될 수 있는 것만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수요량. 점이 붙었죠. 그럼 양이 붙으면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죠. 수요의 변화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마치는 기술을 배워가야 됩니까?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지 학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수요 공급 배워갖고 우리가 무슨 뭐 경제학자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한번 가겠습니다. 30페이지 가시면, 공급이라는 단어가 30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급을 요만큼만 해놓으신 게, 아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디가 더 비중이 많습니까? 공급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은 가볍게 보시는데, 자,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럼 판매자가, 공급이란, 판매자가,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 생산해요. 많이 생산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래서 얘도 유량 개념을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유량 개념을 적으셔야 되고, 저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다 유량이에요. 저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사고 싶으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게 팔려 안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구매하는 게 아니었죠, 저번에. 똑같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아직 판매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게 여러분한테는 공급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사후적이겠어요? 사전적이겠어요? 사전적.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직 계획된, 의도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팔 의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근데 자,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욕구를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사후적하면 안 되고요. 사후적하면 안 되고, 욕구라는 자체는 여기서는 판매력을 얘기합니다. 판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력이라는 거는 따라서 유효 공급을 쓴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칠판 주개를 만들려는 사람이, 자,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겠죠. 그죠? 가볼게요. 자,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공짜가. 판매했어요? 하고자 하는 이에요. 사전적이죠. 판량이 아니라 팔량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욕구와 공급 능력을 다 갖춰야겠죠. 이걸 유효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자, 가격만 있습니까? 가격 이외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양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급 양이 붙으면, 자, 따라서 점의 이동이 되겠죠. 공급 양이 변화. 이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아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했었죠. 우상향,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공급곡선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우상향하고요. 그럼 얘네들은, 자, 이거는 이제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자, 그럼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는 2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일 때는 양을 더 줄일 수 있죠. 자, 따라서 가격. 자, 따라서 양의 변화. 자, 따라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따라서 공급의 변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공급의 변화는,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겠어요? 가격 이외겠어요? 가격 이외죠. 그래서 이건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따라서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얘도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1, 2, 3로 본다면 공급자들도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금리를 영향을 주겠죠. 똑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없죠. 그죠? 기분이 나쁘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를 얘기해 볼게요. 그럼 금리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는 게 좋죠? 공급 감소시킨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증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동했죠. 따라서 곡선 이동. 공급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요, 그냥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모양이지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건 우상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우측으로 내려간 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니까, 따라서 우하향,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우하향 이동. 하향 이동.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하면 좌측이죠. 좌측. 그럼 금리가 인상. 그럼 금리 인상은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감소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인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측 좌측 나왔지만은 공급은 아직 요 방향 감각이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가져가시는데 자제할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양이 붙으면은 요건 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의 변화죠? 가격.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 되죠. 맞나요?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자, 그래프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향으로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금리가 인상하면 상향으로 올라가겠죠. 연습하세요. 웬만하면은 제가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안 다뤘어요. 근데 출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제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얘는 그냥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를 찾는 게 빠르겠죠.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고, 공급이라는 자체 곡선이 만들어지면 가격과 공급량이 시장의 중심에 올리는 가격이에요. 공급자의 마음은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고, 자,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하면 공급자의 마음이 바뀌겠죠. 오로지 가격만 변하면 단순한 공급량이 변하자. 자, 곡선이 움직입니다. 곡선이 움직이는 건 그냥이요, 이건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보고 계십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가격 외에 나머지 것들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급의 변화, 곡선 변화, 가격 이외다. 해당지와의 가격 변화만 공급량의 변화고 곡선 상의 점이동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요거 붙는다 안 붙느냐가 생각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붙으면 무조건 뭐예요? 점의 이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 갖고 제가 요걸 가르쳐 드렸어요. 언니, 양이 붙으면 점의 이동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이 뭔데?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웃지 마세요. 자, 점이 이동한다는 건 뭐까지 가르쳐 줘야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야죠.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점만 이동한다고 아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셨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이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점의 이동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요? 곡선 자체 이동밖에 없다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31페이지. 자, 따보세요.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갈게요. 자,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 입문과정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 수급량은 수요와 공급량을 다 얘기하거든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서 있는 거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누워 있는 건 뭐예요? 양. 그죠? 그래서 우리가 퀀티티라고 해서 Q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양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 곡선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수요 곡선만 있어요? 공급 곡선 다 있어요. 다 있죠.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의 디맨드가 되겠고요. 공급 곡선은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신 분들은 자, 요거는 따보세요. 수요 곡선. 요건 따보세요. 공급 곡선. 요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 S랑 D라고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요거는 수요고 요거는 공급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편하십니다. 편하시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S 서플라이 디맨드니까 요거는 수요, 요거는 공급. 오케이. 얘가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지. 이게 균형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거 만난 요 가격을 그냥 원은 뺄게요. 요걸 따라보세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만나는 두 개는 이건 무슨 양이 될까요? 균형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보세요. 수급량. 수급은 뭘까요? 수요와 공급을 합친 거죠. 근데 거래량이라고도 해도 되고 양이라고 해도 돼요. 맞아요. 맞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가격이 200원일 때 시장에서는 두 개가 거래되고 수요자는 두 개 사겠고 공급자가 두 개 어떻습니까? 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고 시장이 잘 돌아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박스 쳐서 나왔었거든요. 박스 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가격이 개수는 이제 빼고요. 만약에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이었을 때 양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그걸 알아야 저걸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보는데 여기서 연습 게임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어떻죠? 자, 요게 자, 따라해보세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200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균형 가격 원으로 할게 그냥 이것도 뭔지 몰라갖고. 그럼 균형 가격이 200원을 찾아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두 가지가 같은 걸 찾는 게 균형을 찾는 게 기출문제였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니까 얘가 가격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맞습니까? 따보세요. 양이 같다. 양이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양을 Q라고 했죠? 따보세요. QS. 이걸 붙여요.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QD. 이건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찾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걸 요거 찾는 게 균형 가격과 양이 되겠죠.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량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편하게 들어. 공급자는 가격이 오는 게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좋아? 오른 게 좋죠. 맞나요? 그럼 가격이 300 올랐어. 기분 좋지? 그럼 더 많이 안 되겠지? 그럼 3개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을 해. 생산을 적게. 적게 해서 한 개만 공급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요자는 다르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죠.
세 개 사겠고 가격이 오르면 한 개밖에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 이걸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더 많죠? 이걸 따져 초과 수요, 수요가 더 많다. 그죠? 그럼 초과 수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면 막 들이대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압박이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한 걸 압박을 받아버려요. 나중에 이제 균형으로 가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공급은요. 자, 다음에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이 올랐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이 더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는 초과 수였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이제 무슨 공급이 되죠? 초과 공급이 되어버려요.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가격 하락에 압박이 오겠죠. 공급자 많으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곡선상에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 균형이라는 자체는 균형 가격이 얼마고요? 200원. 개수는요? 표에서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뭐와 같은 거? 얘랑 같은 걸 찾아내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럼 곡선상을 나타내 볼게요.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좋죠. 대답해봐요. 공급자가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3개, 얘는 1개밖에 안 사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공급량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는 따라서 수요량. 그럼 어떻게 많겠어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야, 네가 1개고 공급이 3개인데 수요가 더 많아? 공급이 더 많지. 아시겠어요? 그 따라서 초과 공급이죠. 맞나요? 그럼 초공급이라는 자체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는 압박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100원으로. 그럼 누가 많겠어요? 수요자가 많겠어요? 공급자가 많겠어요? 수요자가 많겠죠. 원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자, 이제 수요가 따라서 3개, 공급이 하나, 반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상승해서 여기서 만난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균형을 찾으라고 나올 수 있죠? 균형은 뭐와 같은 거,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아서 얘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안 되면 떨어져. 자. 이게 균형점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고. 알겠죠?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무슨 수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만들어 봤는데, 자, 얘는 그냥이야 공중에 떠 있어. 떠 있고, 이 숫자는 무숫자를 얘기해. 밑에 있지. 손 들어보세요. 자, 위에서 흔들면 무슨 공급? 초과 공급. 가격 내려가.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 가격 올라가. 이것만 계속 연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1페이지 보시면은 균형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자, 보세요. 균형은 누가 만났을 때가 균형을 이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균형을 이루겠죠. 그런가요? 그럼 균형의 결정은 어떻게 돼요? 이 두 점이 교차되는 점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때에 대한 점에서 가격과 양의 조합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향하는 곡선이죠. 공급 곡선은요? 그럼 얘네들이 같지는 않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한다는 거지, 수요 공급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 다음 밑에 박스 봐봐. 당구장 표시 봐봐. 균형값을 구할 때는 뭐와 같았어요? QD하고 QS 같을 때 P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을 때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균형 가격의 변화에 제가 산 건데요. 균형 가격은 균형이 깨지는 변화예요. 균형은 수요량 과 공급량이 같은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 묶어보세요. 3번에다가 그다음에 초과 수요. 자, 4번 초과 공급. 찾았습니까? 아까 했던 거죠? 했잖아. 손 들어야지, 손 들어. 손 들어서 5번, 4번은 따로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서로 팔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3번, 무슨 수요? 초과 수요. 어디서 흔들려? 밑에서 흔들리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요것만 잡으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학교는 어렵지 않아. 내가 하는 것만 해, 그냥. 알겠죠? 그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왼손 들고 오른손 하지 말고. 아, 이건 진짜, 머리 아파, 이건 자. 그래서 그냥 저는 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 가시면은, 대단하죠, 이거. 자, 35페이지 가시면은, 자, 3번에, 자, 따라서 거래량 변화. 찾았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에 여백이 하나 있죠? 거기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필기를 해서 제가 이제 어차피 동영상을 찍으니까 4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시험문제 나오는 게. 뭐,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좋단 말이야. 근데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4가지 케이스가 움직이는데, 자, 그럼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이, 자, 첫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한쪽만 이동. 자, 입을 열어. 한쪽만 이동. 한쪽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그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한쪽만 이동해요. 한쪽만 이동. 자, 무슨 말이냐?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급 불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죠?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A 지역에,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공급 불변. 그럼 수요에 따라서 가격과 양이 바뀔 수 있겠죠. 대답해봐요. 맞습니까?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첫 번째, 두 번째가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만 증가. 수요만 증가해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생각하실 때 이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왜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 기반 산업은 뭐냐면 수출 기반 산업에 대해서 무슨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 고용에 대해서 창출되면 인구가 이동을 버려요. 대답해봐요. 그럼 막 인구가 막 이동해서 여기 수요가 막 늘어나요. 아파트 수요가. 가르쳐줄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죠. 화이팅. 그럼 가격 하락하겠어? 가격은 상승하겠어? 상승하는 거죠. 맞습니까?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따라서 양이 증가한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얘기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래서 양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서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자, 할게요. 여기 뭐가 불변이죠? 그러면 공급 물량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이 자동차 산업에 그 아파트 수요가 많았는데 자동차 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가 감소를 합니까?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줄겠죠. 따라서 수요만 감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겠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막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따라서 공급 불변. 자, 따라서 수요만 증가. 공급만, 자,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자, 따라서 한쪽 이동. 한쪽만 이동했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에 따라서 수요 불변.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아파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수요 불변 상태에서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지역에 수요자들은 그대로 인구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다음에 공급만 증가. 자,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막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미분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하락하는 거죠. 근데 양은 늘어났다는 건 거래량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따라간다는 게 그 저자가 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어?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이 움직이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왜 이 서울시장이 왜 가격이 오르냐면 그냥입니까? 재건축을 규제합니까? 그럼 신규 공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공급이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파이팅. 이거 하나야 그냥. 맞지? 그래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따라가서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셨습니까? 이 네 가지가 시험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가격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가격하고 양입니다. 공급하고 수요가 있을 때 자, 따라보세요. 공급 불변. 그럼 공급성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수요만 증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초과 수요가 되니까 이 점이 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양도 증가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증가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좌측으로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건 공급이 불변인데,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면은, 자, 이건 공급이 불변인데, 자, 따라서 수요만 감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점만 지키는 건 보세요. 점이 일로 지키죠. 얘기 좀 해주세요. 점만 지키는 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나요? 그럼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도 따라서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수요가 불변이에요. 따라서 수요 불변. 공급만 증가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자, 갑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변이라고요? 뭐만 증가? 공급만 증가. 그죠? 그 공급만 이렇게 증가하니까, 자, 따라보세요. 초과 공급.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양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가격과 양입니다. 근데, 자, 공급과 수요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보세요. 수요 불변, 공급 감소. 그럼 점이 일로 찍히죠? 그럼 가격 상승하고 양은 감소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래량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그럼 양은 따라가니까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그럼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급 불변인데 사는 사람이 들이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는 사람 가격이 떨어진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색칠한 것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언더스탠드? 무슨 말이냐? 이게 증가하죠. 따라서 다 증가한다. 얘 감소하죠. 따라서 다 감소한다. 얘는 양은 따라가잖아요. 가자. 이해 갔어요? 근데 나쁜 놈들은 이 두 가지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면은. 자, 수요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증가하면 같이 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얘는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가격은 반대다. 반대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맞나요? 자, 얘는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37페이지입니다. 연습 문제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레벨 1. 자, 따르세요. 수요만 증가. 따라해. 수요만 증가. 자, 그럼 공급불변이라는 게 생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럼 자, 손 들어봐. 그냥이야,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죠. 화이팅 해봐.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수요 증가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 자, 할게. 그다음에 소득 증가. 아까 정상제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정상제는 그냥요, 수요 증가하면 같이 다 움직이죠? 그럼 똑같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레벨 3 있어요? 레벨 3? 레벨 3 찾으셨어요? 소득 증가 시 가격과 양이 변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곡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자, 따라보세요. 우상향. 우상향으로 곡선이 움직이게 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자, 상으로 움직였다는 건 따라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을 얘기를 해요. 올라간 거예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자, 따라해보세요. 양 증가. 양을 증가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양을 증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곡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상향으로 곡선이 움직이게 된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밑에 레벨 3에 2번 있어요. 2번. 찾았습니까? 자, 갑니다. 자, 이 자리 하락하면 수요만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해서 가격과 양이 변할 수도 있죠? 찾았습니까? 이거 별 붙여보세요. 별 붙이시면은, 이게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가 뭐보다 크다는 것은 나중에 가리키고, 자, 이거는, 자, 지금 얘기해보세요. 따라서 한쪽만 이동. 한쪽만 이동했을 때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네. 자, 따라서 둘 다 이동. 둘 다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둘 다 이동했을 때,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증가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자,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다 저랑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가격과 양이에요.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아까, 자, 따라서 수요만 증가. 자, 일부 여보세요. 수요만 증가. 손 들으세요. 어떻게 됐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됐었죠. 대답하세요. 이 노란색은 수요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대답해 주세요. 자, 따라서 우상향. 그럼 곡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좌측으로 찍혀, 우측으로 찍혀. 우측으로 찍히면 양이 다 증가하겠지. 대답 좀 해봐.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 상승 양도 증가가 됐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자, 따라서 공급만 증가. 공급만 또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자, 따라서 공급만 증가. 뭐는 증가했어요?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얘를 얘기해 보세요. 뭐는 증가하죠?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따라가죠. 다 우측으로 움직였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냥 양만 증가했어. 양만 증가했죠. 자, 따라서 공급 증가.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대답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요, 양은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제가 점점 밑으로 찍히죠? 가격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갈게. 가격은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어. 없다는 거죠. 이게 불변일 수 있고, 증가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따라보세요. 균형, 따라보세요. 균형. 따라요. 균형.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다 증가했죠? 그죠? 그럼 제가 그냥입니까? 지금 자꾸 좌측,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지니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몇 번 하고 계신지는 아세요? 그 레벨 3에 2번 보고 있나요? 그럼 둘 다 증가하면 뭐는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양만 반드시 증가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요 레벨 3까지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는 뭐가 뭐보다 클 때는 큰 걸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장담. 저 보세요. 자, 따보세요. 한쪽만 이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이동한다는 얘기죠?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양은 다 같이 간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그냥이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양만 따라갑니까?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요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얘는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둘 다 이동. 자, 그럼 갈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갔죠? 가자. 그죠? 얘는 따라서 양만 증가한다. 가격 떨어지니까 가격은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그러면 다 올라가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공급 증가. 그럼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으니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양만 증가한다.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도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같은 방향이니까 그런 거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37페이지 보고 계셔요? 자, 37페이지 레벨 1 갑니다. 자, 따라서 수요 증가. 자, 따라보세요. 다 같이 간다. 그럼 가격 상승 양 증가 아시겠어요? 그럼 팔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맨손 오른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소득 증가.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는 따라서 우상향 이동.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따라서 탄력성. 찾았습니까? 탄력성 들어갈게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갈게요. 이제 수용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탄력성은,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어머타임.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한 반응.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분수라는 게 나와요. 분수. 자, 따라해보세요. 분수. 찾으셨어? 분수라는 게 이제 얘가 분수라면 위에가 따라서 분모, 밑에가 따라서 분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바뀌었죠. 엄마가 아이를 얻죠. 그래서 분자, 분모가 되겠죠. 엄마가 아이를 얻는다. 자, 그러면 따라서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알고자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면 반응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직 임문서다 보니까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는 변수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반응이에요. 자, 얘가 가격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가볼게요. 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죠? 대답 직접 해보세요. 자, 따라서 자극은 같다. 자극은 같은데 개인의 반응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강의에 대한 탄력성을 안다는 것은 자극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
그럼 내 강의에 굉장히 탄력적이신 분이 있고 비탄력적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해 갔어? 그래서 자극이 영향을 주는 거고 반응이 영향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내가 자극을 이렇게 줬을 때 반응을 이만큼 하면 탄력적. 이만큼 자극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7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주어진 변화에 따라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알고 싶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내가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탄력성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요? 자, 지금, 자, 따라서 가격, 소득, 교차, 가격,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입니다. 그럼 자극을 줘서 따라서 양의 변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자극을 알고 싶어요? 지금 반응을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에 분수식이라는 분수가 있나요? 분수? 네. 분수. 계산 문제의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자, 아까 위에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예요. 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따라보세요. 비율, 지수, 개수, 탄력성. 이게 이제 다 분수로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원모 타임 한번 가볼게요. 계산 문제가 다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얘를 알고 싶은 게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가 얼마겠어요? 6이죠. 곱하는 겁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야. 자, 따라서 2, 3은 6. 그럼 요와 요거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를 구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자 싶은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2가 되겠죠. 이해 갔나?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얘예요, 얘.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얘와 얘를 곱하면 됐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얘를 얘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밑은 나눈다. 이거 연습하세요. 따라서 밑은 나눈다. one more time. 밑은 나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믿나? 오빠 믿나? 안 믿나? 다른 오빠 믿지 말고 나를 믿다. 따라서 믿나? 밑은 어떻게 된다? 나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 우리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8을 2로 나누면요. 4가 되겠죠. 대답해보세요. 맞죠? 근데 자,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곱하면 되겠죠. 얘기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됐죠? 민나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얼마를 얼마로? 8을 4로 나눠서 2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계산식은 이게 반드시 연구 들어갑니다. 이해 갔죠? 다시 할게. 다시 한다. 얘는 어떻게 구해? 곱했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구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나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얘가 높아져요. 그러면 9라는 숫자가 되면 얘도 높아질 수 있겠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례관계. 맞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높아지면 요거 높아지는 거 아시겠죠? 자, 얘를 따라서 바꿔라.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반비례라는 거죠.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의 분수로 표현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도 있을 수가 없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어머타임.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문제 보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려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그냥 가자. 자, 어디에 가냐면 오른쪽에 가시면 39페이지 가시면 밑에 기억번 하나 있나요? 기억번? 중간에. 불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틀어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죠, 그죠? 수요의 가격 틀어성.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이제 들어가는 본격적 게임이야. 탄력성은 항상 요거 따라서 가격에 대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격에 대한 내가 시키는 대로 가격에 대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A와 B라면 얘는 따라서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어서 얘가 자극이면 얘가 반응이죠. 아까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럼 반응이 올라갔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밑에 박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밑에는 뭐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의 변화율 찾았습니까? 위에는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되는 거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의 변화율이 되고요. 퍼센트입니다. 위에는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레벨 3에 문제 2 있어요. 2. 2번 문제 하나 있나요? 2번 문제 찾았어? 2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주진 않으셔서, 자, 갑니다.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이 원래 얼마였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갑시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제가 원은 뺄게요. 그냥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줄였다? 얘기해 봐요.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하게 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초값입니다. 최초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한테 첫 스타트인데, 자, 따라보세요. 원래의 가격. 원래의 가격이 얼마죠? 100원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100원을 내리고, 자, 따라보세요. 변동분. 오머타임. 변동분. 이 저자가 쓰신 게 원래 수요량이 변화라는 건데, 그럼 어려워요. 자, 따라보세요. 수요량이 변동분. 그래서 원래 가격이 있으면은 원래 가격에다가 수요량의 변동분이에요. 그럼 수요량의 변동분은 주의하실 게, 자, 변화입니다, 변화. 100원에서 150원 차이가 50이죠. 따라보세요. 50원. 50원을 올리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했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가 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50%. 100에서 50이면 50%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50%만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 그래서 50%만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따라서 원래 수요량. 자, 원래 수요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건 가격 변동분이죠. 가격 변동분. 제가 가격 변동분이고. 자, 따라서 수요량의 변동분. 수요량의 변동분이죠. 그럼 수요량의 변동분 가면은, 자, 볼게요. 원래의 양은 200개였죠. 개수가 몇 개가 줄었죠? 100개가 줄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100개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50% 감소. 그럼 50%가 상승했는데 50%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자, 그럼 50대 50은 자, 따라서 1이 돼요.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요거 세 번째, 요거 지금 2번 문제 풀 수 있겠어요?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죠. 근데 답은 절대값을 씌워라. 어머타임 절대값을 씌워라. 왜? 플러스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따라서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가 기준이라는 거죠? 1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넘기셔서 페이지 3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변경할 때, 자, 따라보세요.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 5가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1이 기준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것처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박스에 단위 탄력적을 한번 더 찾아보세요. 따라서 단위 탄력적. 찾았죠, 그죠? 단위 탄력적은 10%가 상승했을 때 10%가 감소했다는 거는 탄력성이 입세론에는 1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1. 그래서 따라서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자가 쓰신 대로, 거기 보시면은 10%가 상승했는데, 자, 몇 퍼센트를 찾아보시냐면, 5%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5%밖에 못 줄었다는 것은, 자, 따라서 비탄력적.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건 0.5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작고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이걸 따라서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 5가지가 있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10%가 상승했는데, 이 저자가 쓰신 게 몇 퍼센트가 되어 있냐면, 거기 20%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20%만큼 바뀌었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니까 2가 되겠죠? 얼마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탄력적.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완전 탄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자, 10%가 상승했는데 아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0. 양의 변화가 없죠? 이걸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야. 전혀 변화가 없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건 따라서 완전 수직.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아예 없어요.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10%가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자, 따라서 완전 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이건 완탈입니다. 완탈. 그러면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누워 있어요. 완전히 누워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따라서 수평. 수평은 누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평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무한한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자, 이건 누워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완전히 서 있고 양의 변화가 없고요. 자, 따라서 완전 탄력. 누워 있겠죠, 그죠? 학교당에 우리가 시험 문장 가시면은, 이건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 비읍을 적어놓으세요. 자, 따라서 비탄력. 누워 있으면 완탈이죠, 그죠? 그럼 탄이니까 탄하는데, 완전 서 있으면 뭐다? 비탄력. 누워 있으면 완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가 기준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1. 1보다 크냐 작냐는 걸 따질 수 있죠. 그래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자, 따라해 보세요. 직각쌍곡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자, 여기가 같다면
여기 변화가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 같으니까 따라서 단위 탄력적.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수 있고 탄력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비탄력적은 따라서 가파르다. 가파르고요. 탄력적은 따라서 완만하다. 완만해요. 탄력성은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기준이라면 얘는 자, 따라합니다. 비탄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자, 따라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다.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맞나요? 자, 학교 다닐 때 기울기를 얘기했어요. 서 있는 건 기울기가 크죠? 그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이제 반대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건 따라서 탄력적.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기울기가 작다라는 얘기를 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저 보세요. 탄력성은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 좀 하세요. 그러면 자,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 자,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 그럼 난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은 같다. 입을 넣으세요.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맞죠? 그럼 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좀 강의가 좀 꽉 차게 되면은 한 사람이 밑에 대고 위에 사람이 이렇게 위에 대고 한번 쳐볼게요. 밑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10대를 때려요. 그죠? 똑같이 10대를 때렸어요. 그럼 따라서 1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밑에 몇 대 때렸어? 10대 때렸는데 5대밖에 안 때렸어. 비틀어적이 되는 거고. 언더스탠드? 얘는 10대 때렸는데 몇 대 때려? 20대 때려요. 따라서 탄력적. 탄력적인데 얘는 10대 때렸는데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완전 비틀어적이고. 맞아요? 얘는 10대 때렸는데 사정없이 때리면 완전 탄력적인 거죠.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른 거죠. 내 자극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네. 할게요. 자,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가격을 알고 싶은 거야? 양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 이제 60, 70년대에 키가 170cm로 기준을 잡았어요. 170cm를 넘으면 키가 큰 거고, 170cm를 작으면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따라서 1이 기준이다. 따라서 1이 기준이다. 그럼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0.5는 그냥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다. 양의 변화가 작다라고 하셔야죠. 맞나요? 자, 2는 1보다 크죠? 비탄력, 탄력. 그럼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 그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박스는 보고 계셔요? 자, 갑니다. 자, 따라서 5개가 있다. 그럼 주어진 변화에서 반영된 변화가 똑같으면 따라서 단위 탄력적. 얼마가 기준이다? 1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밑에와 위에가, 밑에 박스는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자, 10%인데 5%라는 거는 0.5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죠? 양의 변화가 더 작다는 거죠. 맞나요? 10%에서 20%면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큰 거죠. 그럼 이건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으니까 우리가 0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39페이지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넘겨주셔서 제가 37페이지를 주도합니다. 37페이지. 자, 앞으로 배우실 내용이 자, 37페이지 그냥 따라해보세요. 탄력성을 좀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찾았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가격, 소득. 이게 자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변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수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니, 지금 37페이지 하고 있어요. 37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탄력성의 종류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자, 한번 one more time.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가격과 소득이 자극이고 수요가 반응이란 말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실판 보시면 가격 변화를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가파르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작죠? 따라서 비탄력. 누워있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죠? 따라서 탄력. 그러면 완전히 서 있으면 양의 변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건 완전히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갑니다. 마지막 문단들 적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찌르든 소득을 찌르든 가격과 소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양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다. 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가파르면 양이 적게 바뀌고 완만하면 더 많이 바뀐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시죠.